세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473D예요. 철인들이 국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국왕 또는 치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진정한 철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고 지금은 둘 중 어느 하나만을 따로따로 추구하는 여러 자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기 전에는 여보게 글라우콘 국가들의 고통은 아니 인류 전체의 고통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네. 이게 그 유명한 철인 통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학자가 치자가 되거나 치자가 철학자가 되거나 그 사람이 있어야지 정의로운 도시는 완성이 된다. 이게 세 번째 파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철인 통치자가 나오지 않는 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류 전체의 고통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게도요.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면 네. 어디예요? 반이에요. 반이에요, 반. 그렇죠. 그리고 이 고대 작품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둬요? 가운데다 둬요. 가운데다 둬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죠. 철인이, 다시 말하면 철학자가 치자가 되든지 치자가 철학을 배우든지 이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철학자가 치자가 돼야 돼요. 치자가 철학자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쭉 읽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 1인 1인 1직업이죠. 지금 근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철학자인데 치자가 돼요. 통치 기술을 또 해야 돼. 통치자인데 철학자가 돼야 돼. 이건 뭐야? 1인 2직업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도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1인 1직업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돼. 1인 2직업으로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고통은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이 세상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양치기, 양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통치자가 통치를 하고 싶어 할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철학자라는 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하고만 있으면 돼. 지혜를 사랑하니까 지혜하고만 있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해야 돼? 통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파도인 거죠. 첫 번째는 정의로운 도시. 이걸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주저했죠. 왜냐면은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정의로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파도를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파도가 뭐였어요? 여자도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파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이제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진리보다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지 어떤 정의로운 도시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파도는 뭐였어요? 자녀와 아내를 공유. 그렇죠. 처자 공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의도는 뭐였어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죠. 그렇죠. 하나이다라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정의로운 도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철인 통치. 그렇죠. 그게 이제 D였어요. 그렇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D. 철인들이 국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국왕 또는 치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진정한 철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고 지금은 둘 중 어느 하나만을 따로따로 추구하는 여러 자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기 전에는 여보게 글라우콘 국가들의 고통은 아니 인류 전체의 고통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네. 그래서 세 번째 파도는 철인이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왕이 지금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든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든지 그러니까는 철인 통치 철학자이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 정의로운 도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 474A 한번 보시면 거기서 한 줄 위에 보시면 수많은 유력자들이 다짜고짜 윗옷을 벗어 던지고는 저마다 팔을 걷어 붙이고서 아무거나 가까이 있는 무기를 집어들고 선생님을 해코지하려고 덤빌 테니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화가 날까요? 근데 이제 철학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 고리타분 맞아요. 고리타분 또 철학자. 예를 들어서 그냥 실물을 못 본다. 그쵸. 실무라든지 그런 것들 못 보고 또 옛날에 철학과 전공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게 없으니까 옛날 철학과 전공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맞아요. 굶어 죽어요. 그리고 또 어때? 원칙주의? 원칙주의. 좀 올바른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옛날 이제 철학자 그러면 맨날 괴짜. 괴짜 막 바바리 코트 여름에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고 그쵸 어떤 이런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철학자가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자 그러면 철학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C 가볼까요? C에서 두 줄 올라오면 철인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일단 철인들의 초상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우리는 세상에는 철학을 하면서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철학에 관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테니 말세.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 철인 통치자 그러면은 이 철학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철학자라고 했을 때에는 지혜를 철학자, 필로소피 자체가 뭔가요? 필레오, 그러니까는 사랑이죠. 소피, 그쵸? 지혜, 그러니까 뭘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지혜는 진짜죠.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이겠죠. 자,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진리는 진짜죠. 그쵸? 진리는 진짜예요. 그럼 뭐가 진짜야? 변하지 않는 사실. 그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영원히 있어야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러면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에요. 자, 있다라는 것은 영원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는요.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네, 일단은 뭐 진리라고 하는 것들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영원하죠. 변함이 없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예요. 있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쵸? 있다가 어떻게 다 나 죽잖아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렇지만은 그 영원성이라는 게 이제 혼이라는 게 영원성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조금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또는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쭉 그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라인 아래와 플라톤의 라인 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라인 아래의 것들은 우리들이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있었다가 없어져요.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플라톤의 라인 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어떤 개념의 세계, 어떤 수학의 세계, 어떤 이런 거예요. 또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데아의 세계인 거죠. 이런 거는 뭐예요? 불변해요? 가변적이에요? 불변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철학자는 진리라고 했을 때에는 플라톤의 라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의견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겠죠. 자,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플라톤의 라인 위에 있는 영원 불변한 것들을 추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가변적인 것들의 지식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들의 지식이 도움이 될까요? 가변적인 거.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겠죠. 그냥 뭐예요? 임기응변이겠죠. 그렇지만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올바른 대한민국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변적인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불변하는 지식이겠죠.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가변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는데 그냥 어떤 나무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올바르게 판단할 수는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행동? 그거 갖고는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겠죠. 이 사람이 살아온 전체적인 면을 봐야지 이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어떤 가변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예요? 그냥 놓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문제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어떤 규칙,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이런 것을 파악하는 사람이 통치해야지 올바르게 통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괴로움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영원 불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변적인 것에 능통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최선은 뭐야? 이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그걸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는 언제든지 어떤 완성품에 초점을 둬요. 그 완성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은 둘째치고, 일단은 정삼각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삼각형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그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478b. 그러니 실제하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의견의 영역은 실제하는 것과 다르겠지. 그렇다면 의견은 지식보다는 더 어둡고 무지보다는 더 선명할 것 같은가? 물론이지. 자, 그러니까는 지식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플라톤의 라인 위에 있는 거고 가장 밝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견은 지식의 반대는 뭐예요? 무지죠. 무지. 그게 제일 어두운 거고 의견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의견은 지식보다는 밝지 않아요. 지금 뭘 준비시키는 거냐면은 동굴의 비유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식이 실제하는 거고 가장 밝고 의견은 실제하는 게 아닌 거고, 그리고 어떤 무지보다는 밝지만 어떤 그 지식보다는 뭐예요? 어두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철학자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480A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영원 불변하는 사물 자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는 그들이 의견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원 불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